안녕하세요. 위버 마리오네트 마키나입니다.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말 6마리의 눈동자 12개가 모조리 터져버렸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날카로운 쇠꼬챙이를 들고 말들의 눈을 하나하나 아주 집요하게 파내버린 겁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그 피비린내 나는 마굿간의 풍경이. 범인은 놀랍게도 아직 어린 소년 알런 스트랑이었어요. 세상은 발칵 뒤집혔죠? 법원은 소년을 감옥 대신 정신병원으로 보냈어요. 다들 안도했겠죠? 저런 끔찍한 미치광이는 우리랑 달라 격리해야 해 라면서요. 하지만 오늘 소개할 피터 셰퍼의 희곡 에쿠우스는 그 안전한 선을 넘어와서 우리 멱살을 잡는 작품이에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엽기적인 범죄 기록이 아니거든요. 정상이라는 가면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난도질해버린 우리 마음속 야성에 대한 슬픈 고발장 같은 이야기랍니다. 두 개의 막으로 구성된 이 연극은 정신병원을 배경으로 해요. 대부분 정신과 의사 마틴 다이사트의 진료실에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이 작품은 형식도 정말 흥미로워요. 다이사트의 진료실은 무대 가운데 네모나게 놓여있고 배우들은 좌우에 앉아 무대 가운데서 펼쳐지는 장면들을 지켜봐요. 마치 거대한 두세 개가 충돌하는 복싱의 링을 보는 것처럼요. 다이사트 박사가 알런과 너제트를 소개하는 프롤로그를 지나 사건은 판사 헤스터가 다이사트에게 알런을 소개하면서 시작되어 그녀는 이 소년을 도울 의사는 당신뿐이라며 알런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확신하죠. 다이사트는 처음엔 콧방귀를 꼈어요. 그저 또 하나의 불행한 환자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알런을 만나고 그 소년을 알게 되면서 그는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이 아이 안에 무언가 거대한 것이 살고 있다는 걸요. 첫 면담은 정말 엉망이었어요. 알런은 다이사트의 질문에 대답 대신 TV 광고 노래만 부르면서 조롱했거든요. 마음의 문을 꽉 닫아 건 거죠. 하지만 매일 밤 끔찍한 악몽을 꾸며 비명을 지르던 소녀는 끈질긴 다이사트의 노력에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해요. 다이사트는 알런의 숨막히는 가정 환경을 알게 되는데요. 집안을 억누르는 권위적인 무신론자 아버지, 그리고 어린 알런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며 왜곡된 환상을 심어준 독실한 어머니가 있다는 걸요. 이 모순 속에서 알런은 갈 길을 잃었어요. 결국 예수의 고난 이미지에 집착하게 됐고 말을 사랑하면서도 정작 타는 건 거부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거예요. 그리고 다이사트는 마굿간의 주인을 통해 알런이 밤에 몰래 말을 탔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결국 최면 요법을 통해 결정적인 돌파구를 찾아요. 알런은 사실 밤마다 몰래 마굿간의 말들을 탔다는 걸 자백하죠. 다이사트가 승마 장면을 재현해보라고 하자 무대 위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요. 그건 단순한 승마가 아니었거든요. 알런이 만든 신 에쿠우스에게 바치는 거룩한 제의였던 거예요. 알런은 에쿠우스가 말 속에 살면서 말들의 입을 빌려 이야기한다고 믿었어요. 그 의식 속에서 알런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벌거벗은 몸으로 말에 올라타요. 거친 말의 털과 땀 냄새, 근육의 진동을 온몸으로 느끼며 그는 에쿠우스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적이고 성적인 절정, 그 엑스터시에 도달할 때까지 달렸던 거죠. 그 순간 알런은 인간이 아니라 신과 하나가 된 존재였어요. 다이사트는 이 충격적인 진실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동시에 묘한 흥분을 느껴요. 자신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뜨거운 생명력을 이 소년에게서 봤으니까요. 그는 마지막 진실을 알기 위해 알런에게 가짜 진실의 약을 건네줍니다. 알런은 이 약을 먹으면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믿고 비로소 그날 밤의 비극을 털어놓습니다. 사건 당일 밤, 알런은 같은 마국간에서 일하던 소녀 질 메이슨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둘은 성인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관에서 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아버지는 극장 지배인을 만나러 왔다고 변명하고 알런을 피합니다. 알런의 안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알런과 질은 마국간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알런은 실패하고 말아요. 사방에서 자신을 노려보는 말들의 눈, 에쿠우스의 눈이 자신을 감시한다고 느꼈거든요. 신성한 신전에서 불경한 짓을 저지른다는 죄책감에 압도당해 성행위를 하지 못한 거예요. 수치심과 당혹감, 그리고 신을 배신했다는 끔찍한 공포,
알런은 결국 지를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쇠꼬챙이를 들고 에쿠우스에게 다가갑니다. 자신을 심판하고 조롱하는 듯한 에쿠우스의 목소리를 영원히 잠재우기 위해 자신이 사랑했던 신의 눈을 찔러버린 거죠. 다이사트는 발작하는 알런을 품에 안고 진정시키며 치료될 거라고 안심시켜요. 하지만 알런이 잠든 뒤 그는 깊은 어둠 속에서 회의감에 빠집니다. 알런을 치료한다는 건 그를 정상적인 사회로 돌려보내 고통을 없애주는 일이죠. 하지만 동시에 소년이 가진 그 유일무이한 숭배의 대상을 빼앗아서 그를 우리처럼 텅 빈 껍데기로 만드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현대사회의 따분함과 인간의 격정적인 공포 사이에서 길을 잃은 다이사트. 그는 철저하게 모순된 감정에 휩싸인 채 어둠 속을 응시하며 극은 막을 내립니다. 자, 줄거리는 여기까지예요. 이제부터가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왜 작가는 제목을 평범한 호스가 아니라 라틴어인 에쿠스라고 지었을까요? 라틴어는 지금은 쓰이지 않는 언어, 사라진 로마의 죽은 언어잖아요. 박물관에나 볼 수 있는 단어죠. 그리스 로마 신화 속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말을 상징으로 하는 포세이돈은 깊고 어두운 시면 통제되지 않는 바다를 지배하죠.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바다가 있어요. 이성이 닿지 않는 깊은 곳, 통제되지 않는 욕망과 날것의 생명력이 꿈틀거리는 곳 말이에요. 작가는 그 거친 에너지를 바로 에쿠우스라는 단어로 표현한 거죠. 하지만 현대인인 우리는 이 에쿠우스를 잊어버렸어요. 어른이 되면서 철 좀 들어라, 사회성을 길러라, 튀지 마라 등등 이런 말을 끊임없이 듣잖아요. 안전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야성을 스스로 거세해버린 거죠. 매끈하고 예의 바른 껍데기만 남을 때까지요. 그런데 알런이라는 돌연변이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잊어버린 에쿠우스를 기억하고 그 원시적인 신과 직접 소통하는 소년이 말이죠. 여기서 의사 다이사트의 딜레마가 시작돼요. 그는 겉보기엔 성공한 의사지만 사실은 고대 그리스의 열정을 동경하는 권태로운 중년이거든요. 신화적으로 보면 그는 이성의 신 아폴론을 섬기는 사제고 반대로 알런은 광란의 신 디오니소스의 신도인 셈이죠. 다이사트는 알런을 보며 질투를 느껴요. 자신은 평생 책이나 뒤적이며 신을 더듬었을 뿐인데 저 소녀는 매일 밤 진짜 신의 등 뒤에 올라타서 뜨거운 땀을 흘리며 교감을 나누고 있으니까요. 그는 자신의 삶을 파스텔 톤이라고 자주 해요. 안전하고 부드럽지만 결코 알런처럼 붉은 피가 끓는 강렬함은 없는 세계. 그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하는 치료가 과연 뭘까? 저 아이의 배를 갈라 그 안에 뜨거운 불꽃을 꺼트리고 결국 나처럼 무기력한 유령으로 만드는 게 아닐까? 그는 자신이 영혼을 구원하는 의사가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정상인이라는 규격품을 찍어내는 기술자가 된 기분을 느꼈을 거예요. 그게 그를 미치도록 괴롭게 만든 거죠. 그렇다면 알란은 왜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숭배했던 신의 눈을 찔렀을까요? 에쿠우스의 다른 등장인물들은 이걸 그저 미치 광이의 광기라고 보지만 저는 철학자 니체의 말을 빌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신은 죽었다. 철학자 니체가 말한 이상적인 인간 초인은 어떤 존재일까요? 외부의 도덕이나 신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긍정하고 즐기는 사람이에요. 니체는 이렇게도 말했죠. 춤추는 별을 잉태하려면 내면에 혼돈을 지녀야 한다고요. 알런에게 에쿠우스는 처음엔 해방구였고 쾌락이었지만 나중엔 그를 감시하고 억압하는 또 다른 절대자가 되어버렸어요. 평생 말의 노예로 신의 눈치를 보며 마굿간에 갇혀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알런이 쇠꼬챙이를 든 건 자신을 지배하는 낡은 신을 죽이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에쿠우스라는 절대자에게서 벗어나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거죠. 신의 눈을 찌름으로써 그는 비로소 남이 만든 가치가 아닌 자신이 만든 가치로 인생을 살아갈 초인이 될 첫걸음을 뗀 셈이에요. 비록 그 방식은 끔찍하고 잔혹했지만 그 정신만큼은 그 누구보다 자유롭고 싶었던 한 인간의 피투성이 독립선언이 아니었을까요? 희곡 에쿠우스의 마지막 장면은 다이사트의 독백이에요. 그는 알런을 치료해서 정상인으로 돌려보내겠지만 그 대가로 알런은 영원히 그 뜨거웠던 열정을 잃어버릴 거라고 말하죠.
작가는 이 잔인한 결말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안전하지만 무채색 파스텔 톤으로 시들어가는 다이사트의 삶과 파멸할지언정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려 했던 알런의 붉은 투쟁. 과연 정상이란 무엇일까요? 알런이든 쇠꼬챙이는 단순한 흉기였을까요? 어쩌면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한 열쇠였을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희곡 에쿠우스였습니다. 그럼 저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